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가운데 하나가 암일 텐데요. 근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소개가 되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늘 먹어왔던 건데요. 마늘이라든가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 네. 또 토마토, 브로콜리에는 항암 성분이 아주 다양하고 많이 들어있어서요. 자주 드실수록, 많이 드실수록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식탁에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인데요. 암이 없는 건강한 삶을 바라신다면 이런 것들로 요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투데이 브리핑이 마련되는데요. 한 주 동안 과연 충청북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B 보도국의 홍우표 기자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월 이야기입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나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 충북에서도 무려 만여 건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려 만여 건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네,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흔히 오염물질 배출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일로 치부돼 왔습니다.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하천에 마구 버려지는 오폐수, 7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공장들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공장마다 자체 정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업체 측이 대기 오염 물질을 자가 측정, 이제 알아서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대행 업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른바 짬짬이 측정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충북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가 보겠습니다. 이 감사원에서 전국 40곳의 측정 대행 업체를 이제 조사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충북은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감사원은 전국 174개 측정 대행 업체 가운데 40곳을 의심했습니다. 근거는 측정 대행 실적을 누락해 제출하거나 한 사람이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측정을 한 경우, 이게 손오공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네. 예. 한개 측정팀이 이동 시간 측정 항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측정을 했는데 30분 후에 청주에서 측정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이동거리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40개 업체를 추렸습니다.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충북은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뻔한 수법이었지만 네. 이 데이터를 갖고 사후에 이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에서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예 현장을 찾지 않거나 설령 방문을 했더라도 서명만 받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냥 에어컨 쐬면서 그냥 조작해서 적어놓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모든 대행 업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대행업체는 돈을 벌려니까 배출업체 편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엄격한 측정 결과를 내놔야 할 대행업체가 가불관계에서 의리였던 것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조작 지시나 묵인을 확인하는 게 핵심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한 가지 덧붙여드릴 말씀이 있다면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1종에서 5종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자동으로 배출량이 측정되는 이른바 TMS에서 의무 측정 항목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항목에서 벗어나 있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배출업체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사업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조작이 일상화되면서 충북의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생긴 것입니다. 감사원은 대행업체 측의 측정 실적에 대한 검증 방안이 미비하고 측정 기술 인력의 등록 기준이 불합리, 또 이런 허위 대기 측정 기록부 발행을 묵인한 업체의 처벌 규정 등이 미비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돈벌이에 급급한 이들의 비뚤어진 양심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의 코에 이런 오염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조작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겠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는 10길을 쓰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기는 어렵다는 뭐 이런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CJB 뉴스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지난주 당사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자동차 영업사원이 할인을 미끼로 신차 구입 대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 이곳에서 15년 넘게 일을 해온 영업사원 김모 씨는 최근 고객들의 신차 대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고객들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켰는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차값의 5%, 많게는 20%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어 현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차량 대금이 5천만 원이면 10%가 할인된 4,500만 원에 주겠다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신차가 출고될 때 구매자의 카드로 정상 차값의 5천만 원에 결제를 시키고 다시 그 금액을 고객들에게 입금해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10여 년간 차를 팔아오다가 최근 선입금을 받은 현금을 갖고 차는 안 주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사를 보면서 15년씩이나 이렇게 같은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특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네, 5년 전 끌어다 쓴 사채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까 싶지만 원래 사기라는 것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의 마음만을 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서민들이 이제 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그런 이제 이 간절한 마음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그렇군요. 김 씨는 우수한 실적을 통한 고객의 신뢰를 사기의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이력과 본사의 당숙이 있다는 이른바 백이죠. 그래서 차값을 깎아줄 수도 있고 인기차 정도 빨리 출고시킬 수도 있다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큰 맘을 먹고 차를 살려는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제의였습니다. 그렇죠. 10%를 확인된 피해액만 깎아주면. 35명, 네. 피해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뭐 조금만 자동차 구매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차량을 살 때 계약 서류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 대금은 반드시 해당 자동차 회사에 정식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은 후일담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해당 기업 측은 이제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이제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냐 또는 뭐 회사 측의 감독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손해배상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이게 좀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더 그 이익을 취한다는 게 이게 참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매년 이제 나오는 뉴스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전기가 그렇죠. 있었다. 네. 뭐 또 청주공항 활성화에 이기가 있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되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청주공항 화물터미널을 운영해서 손을 떼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되풀이되는 청주공항 활성화의 악재입니다. 청주공항 화물터미널은 청사와 함께 지난 1997년 준공됐습니다. 연간 국제화물은 5,000톤, 국내 화물은 32,5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국제화물기가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여객기를 통한 국내 화물 운송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더 이상 화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돈이 문제죠. 매달 4천만 원 이상, 1년이면 5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난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주산 갈치에 청주 뭐 유명한 집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당일 배송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이제 갈치를 받으려면 김포공항 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물류 비용이 그만큼 커지고 당일 배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 배송을 담당해왔던 대리점 3곳과 보안업체 직원 등 30여 명도 일자리를 저지해 놓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한항공 측에 운영을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거론하기에는 적자폭이 적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사기업이 경영상 내린 판단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그동안 충청북도나 청주시 공항 관계자들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애를 쓰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네.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그동안 뭐 정책적 지원으로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제공을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네. 문제는 결국 이제 돈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경영 효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국제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세기를 띄우는 경우는 많지만 정기선이 제한적인 이유도 기내식과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인천, 김포 등으로 집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겠죠. 네. 이 전국의 공항은 이제 난립하고 있고 이용객이 꾸준히 일고 있는 청주공항에 또 다른 고민이 던져진 상태입니다. 아, 그러네요. 신선한 식품을 그날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제천, 충주 이 북부 지역의 과수 화상병 때문에 과수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밭 하나가 싹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도무지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과수화상병,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과수나무가 말라 죽는 병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라 이 화상병에 이제 감염이 되면 과수원이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네. 이 전염 속도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 네. 제가 지난해 이제 북부 주재 기자로 나갔을 때도 이 화상병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벌써 이제 반년도 안 돼 이미 지난해 발병 면적을 넘어섰고 대부분이 이제 충주제천에 집중됐습니다. 과수원은 전체를 직시폐원,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다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병의 원인이나 감염 경로는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 상태로는 대한민국의 사과나무, 배나무, 뭐를 다 뽑아도 이 대책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은 이미 이제 동인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무부처인 농업진흥청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0년도 더 지난 매뉴얼, 폐원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수화상병을 연구할 시설 건립이 먼저라는데 정작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건물을 짓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과수농가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황당 농정행정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충주 산청면의 사과 과수원입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달까지 과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폐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화상병 확진을 받은 이후 수령 15년에 사과나무 320여 그루 뽑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 땅에는 앞으로 3년간 그 어떤 작물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필지를 기준으로 한 매물 방제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네. 몇십 미터가 떨어져 있든 몇백 미터가 떨어져 있든 이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같은 필지라면 무조건 폐원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서너 걸음 떨어져 있어도 필지만 다르다면 그냥 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농업진흥청은 방제 대책을 변경하면 더 이상 더 큰 혼란이 있다며 이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감염을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농민들의 걱정입니다. 네. 10여 년도 더 지난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과수 화상병의 피해 규모가 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이제 과수화상병은 이 잠복기가 무지하게 깁니다. 뭐 최대 20년까지 잠복기를 갖고 있다가 25도에서 29도, 기온의 다습한 기상 조건, 뭐 비료 가다 사용, 뭐 나무 세력 저하 등에 따라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충북은 아마 이 묘목을 옮겨 심는 단계에서 이 감염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피해 면적이 과일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 충북의 피해 면적은 90헥타로 전국 대비 9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의 홍우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